사제 총포를 제작해 새를 사냥한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익산 용안면의 한 대나무 밭에서 사제 총을 이용해 비둘기를 사냥하다 달아난 혐의 등으로 태국 국적 30대 외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 유튜브를 보고 공기총을 만들었으며 새와 물고기를 요리해 먹기 위해 사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인데 네. 익산에서 외국인들이 총기를 직접 만들어서 비둘기를 사냥하려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자, 이 총기의 성능이 일반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법에서 사제 총기를 만들거나 소지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제 총포화약법이라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지만 해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권총, 소총, 기관총처럼 살상력이 매우 큰 총기는 징역 3년을 최저 한도로 두고 있어가지고 법정 최저형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좀 상당히 이제 엄격한 편이고요. 이번에 압수된 이제 사제 공기총과 쇠구슬 실탄을 보면은 살상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제로 만들어서 이제 모의 총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살상력이 있는가를 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총포로 좀 분류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사냥을 했다라는 점은 단순히 모의 총포 사건과는 좀 다르고 실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등록 외국인이라면서요. 그래서 곧바로 지금 강제 추방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총포법 위반, 이 형사처벌 이런 것들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좀 투트랙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미 이제 형사 절차를 통해서 이미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병만 출입국 사무소로 이제 인계한 상황이라서 검찰의 기소 권한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강제 퇴거가 가능해서 만약에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총기 제작법 온라인에서 보면은 누구나 좀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제작을 했다니까 그러겠는데, 이게 지금 단속이나 처벌 부분들이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입법 보완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작년 7월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미 이제 국회에선 총포법 개정안이 자리가 됐습니다. 현재 총포법은 아까 말한 대로 제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만 이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처벌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만 정상적인 이제 화학이나 기계공학 이제 학습 자료까지 좀 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명백히 살상 목적이 가능한 총기 제조법에 한정하는 것이 좀 입법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 이유라 해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제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자, 온라인의 무분별한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촘촘한 감시망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 때인데요. 무엇보다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단호한 원칙이 우리 일상에 뿌리 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